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뭉쳐야 산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현장 녹음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내 대학 총장과 기업, 국회, 행정이 모두 만나서 지역 대학의 현실과 지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 그리고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 회장이면서 주식회사 피치케이블의 임동욱 대표, 피나텍 주식회사의 성도경 대표, 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 그리고 전라북도의 우범기 정무부지사와 함께했습니다. 대학이 없으면 지역의 미래도 없는 현실 속에서 대학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방안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과 대안이 오가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안주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직설적으로 정치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민의 정치적 반발력이나 도민의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민주당 깃발을 들고 나오면 대부분 다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돼요. 그러면 그 안주하고 있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그렇습니다. 반성의 자세에서 예. 그 안주함은 어느 정도로 좀 체감을 하십니까, 김성주 의원님?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도의원부터 쭉 지켜봐온 거잖아요. 이 지역의 정치 네네. 지도자들을 열심히 했고 상당한 역할도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때뿐이라는 거죠. 예. 이제 그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를 토대로 이 지역 내에서 뭔가 만들어서 탄탄한 성을 쌓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잠깐 반짝하고 그 뒤에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진다. 그거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의 어찌 보면 전체적인 현 주소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잘하겠지, 잘 되겠지, 좋은 게 좋은 거야. 에이, 누가 하면 어때? 다 똑같이. 어떤 이런 정도의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각자의 노력들이 오늘 아마 시발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동욱 대표님. 네, 이제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젊으신 분들이 전라북도의 기업을 안 다니고 또 못 다니는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소기업의 처우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주변적 정주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라북도의 아까 어떤 지원 정책이 맞춤형 정책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 개인적인 개개인의 회사의 기업에 맞춤형 그 또한 어떤 보완할 것도 많이 있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각 전주가 가지고 있는 군산이 가지고 있는 익산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 환경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저는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산에는 진짜 넓은 땅과 앞으로 큰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나 대학들을 졸업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갑니다. 전주에서 거기까지 출퇴근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군산의 고민일 거고 익산 같은 경우는 어떤 수출 자유지역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돼 있던 그런 부분 또한 그 기업 위치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력 차원에서 주변 환경들이 그 젊은이들 눈높이에 못 따라주거든요. 특히 이제 전주 같은 경우도 특히 전주는 이제 뭐 산업단지가 이제 팔복동이 주 대표적이 있는데 팔복동은 땅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안 옵니다. 근데 팔복동의 가장 큰 장점은 시내하고 가깝다는 거죠.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낡은 어떤 환경들 주변의 환경들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저희 같은 실제 뭐 직원들 같은 경우도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커피 한 잔을 그 사가지고 이렇게 뭐 아메리카노 하나씩 들고 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얘네들의 생각을 저는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보수에 10만 원, 20만 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아까 전주 군산 1위에 특색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 기업 환경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들이 올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주 여건을 잘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기업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톡 찍어서 이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또 저희 기업인들도 보면은 뭐 서울에서 저희도 비즈니스 활동을 하지만 한 10일 정도 뭐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은 전주가 내려오기 싫어요. 왜 그쪽이 시장이 높거든요. 비즈니스 활동이 너무 왕성해요. 그러면서 야 전주 이 서울에서 다시 수도권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과 제가 그래서 지역에 뭐 하루 종일 뭐 한 일주일 동안 또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이 서울을 바라보고 지방을 바라보면은 지방이 너무 편해요. 아는 친구들과 주변의 지인들과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서울까지 가냐, 나 지역에서 그냥 편하니까 예. 여기서 비즈니스 하지. 근데 그런 것들이 교차되는 거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 생각을 저희들이 읽어야 된다는 것과 우리 기업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준비된 어떤 기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젊은 사람도 오고 대학인들도 오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려면은 굉장히 중소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까 도나 어떤 정치권이나 대학에서 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예. 저희 기업은 매출이나 생산 이 부분만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결국에는 전문 경영인이 저는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바람들이 많이 큰 거죠. 이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리면서 굉장히 다른 자기를 발견하고 싶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케스트라의 화음이 천천히 느리게 갈 때는 느린 삶에 맞춰 살고 싶고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나갈 때는 그 강한 모드 속에서 자기가 조화롭게 또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하고 싶은 그런 것이 현대 도시인들의 로망이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역동적인 기업 환경 속에서는 그 기업 속에서 들어가야 되고 또 밖에 나와서는 집에서는 한없이 슬로우 시티의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이 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역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미 세계 곳곳에 가장 앞선 곳 그리고 가장 느린 곳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죠. 우리의 가장 최적화된 것을 요구하고 있게 체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늦게 출발한 도시가 우리 전주 같은 경우, 전라북도 같은 경우, 일산 같은 경우 늦었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그런 현대인의 삶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제가 처음에 모두에 주장했던 것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아까 했던 것 해야 되지만 제가 주장했던 것은 핵심적인 것을 먼저 가야 된다. 즉 뭐냐면 사람 키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지역 인재 키우는 것. 즉 키워서 내보낸 인재가 아니라 키워서 정착할 인재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요게 안 되면 우리가 갈 때 가는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해도 이거는 빗나간 길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삶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서 그 우수한 인재가 아까 100명이 됐던 500명이 됐던 매년 차곡차곡 지역에 쌓일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성공하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까 일반적인 정책 가운데서 좀 더 구체화된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이 정말 디테일하게 어떻게 100명이 착근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500명이 착근할 수 있느냐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흔히 말미암 눈물 이야기할 때 예.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장한 스토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핵심은 끝장 토론입니다. 말미암 눈물의 핵심 토론은 거기서 배우는 끝장 토론이에요. 뭐냐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말미암 눈물 흘린 뒤에 30년 뒤에 변화됐거든요. 그 세월 속에서 결국은 지역을 이끌어온 것은 지역의 리더들이 지역의 혁신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걸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집중화시켰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노력이 이어져야지 매년 정말 필요한 인력 100명이라도 200명이라도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 필요한 인력 과연 100명이 전라북도에 지금 올해 머물고 있는가 했을 때 자신이 없습니다. 예.
이 100명이 있으면 전라북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매년. 이제 특공대 작전을 그래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과연 전라북도가 앞으로 이걸 인구 소멸의 위기 그 속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대학의 위기 또 젊은이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떠나버리 이걸 극복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사실은 저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월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 인구 통계를 월 초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있는 이제 익산시의 인구 그럼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라북도, 젊은이가 돌아오는 익산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원광대의 미래는 없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동원 총장님도 같은 사실은 유학 같은 대학의 동문이에요. 일본 홋카이도 대학. 예. 먼저 다녀오시고 그 뒤에 이제 제가 다녀왔는데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조금 일본을 아는 입장인데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방 현인데 후쿠이 현. 예. 그래서 후쿠이 모델이라는 게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오실 거예요. 거기에 사장 수가 전국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어린 아이 키우기가 제일 좋은 현. 그리고 한 10년 동안 47개 도도 부현 지자체 중에 행복도 1위를 계속해왔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공 사례가 국내에도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 뭐 이토록 멋진 마을 이런 사례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이 되면 우리 팀이 한번 가보자. 예. 후쿠이 모델을 한번 실제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중에 이제 하나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한 5분의 1 가격으로 임대를 해준 그걸 해가지고 대성공한 조그만 현이 있더라고요. 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저희 익산 시장님한테도 계속 땅은 원광대에서 제안할 테니까 좀 지어달라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예를 들면은 군산시가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전주나 익산시에 비해서 5분의 1 가격으로 아마 임대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인구들이 싹 빠져나갈 겁니다. 이건 저 통계적으로 확인했어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젊은 임상 교수님들, 간호사들이 한 300~400명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뭐가 제일 아쉽냐? 주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1차적인 특히 젊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주거 문제가 가장 절실한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모델이 뭐 대학도 좋고 기업하고 행정하고 해가지고 신혼부부 세대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뭐 주택을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의무 거주 조건을 3년 5년 하면 그걸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하면서 그러면 익산시 인구 늘리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이제 이런 제안을 드렸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경남 함안인가 산청에서 그 모델로 해가지고 초등학교가 몇십 명이 와가지고 완전히 살아난 사례가 최근에 아마 열흘 사이에 보도된 장수군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장수군의 1년에 결혼하는 쌍이 몇 쌍이나 됩니까? 100명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 쌍에게 1억씩을 주택 그러니까 무이자로 그리고 나중에 1억은 이제 다시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하시면서 이제 좋은 사례가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인데 전북대도 땅 많이 있어요. 그죠? 저희도 학교 재정은 궁피번데 땅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BTL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뭐 땅은 학교에서 제공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기업하고 또 같이 연계하면 정주 여건 개선하는데 상당히. 아무튼 이제 떠나는 이유를 보면 청년이 떠나는 이유가 1번이 일자리고 2번이 교육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1번이 주거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그동안
출산 대책을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출산 장려금 주는 정도의 어떤 정책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 요걸 지금 우리 도에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주거를 포함해서 조금 종합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내용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할 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담길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플러스에서 이제 그 정주 여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산업단지 정책이 산업단지가 과거에는 그냥 공장만 뚜벅뚜벅 들어가는 정책이었다면 미래의 산업단지 개념은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집이 사실은 공장이 돼야 되고 공장이 그냥 커피숍인 거고 네. 그 커피숍을 나오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이런 어떤 소규모의 미래 도시를 만드는 개념으로 산업단지 정책이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완주 쪽에 보면 거의 지금 있는 이테크노 해가지고 한 거기만 해도 300만 평 굉장히 넓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보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팔복동 부분도 땅값이 비싸서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예. 그렇더라도 최소한 커피는 마실 수 있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산업단지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도 정책을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진행자이긴 하지만 언론의 이야기도 좀 함께 더불어서 저도 패널로서 참여를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뉴스를 만드는 기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뉴스를 전달하는 진행자로서 나름의 이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좀 더 생각이 든 건데 전라북도 하면 수식어가 이제 뭐 30년 동안 새만금 그리고 이제 탄소, 뭐 식품 농도 그런데 항상 뉴스를 보면 보도 자료에 상당히 많이 이제 의거해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재미가 없다. 자 그런데 KBS가 뉴스 7 뉴스를 본사 방송 이후에 지역 방송이 아니라 지역 방송 자체적으로 40분을 확대를 했거든요. 지역 방송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지역의 언론이 지역에 담는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과거지향적이고 현재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이렇게 지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나온 말씀들을 계속 좀 더 팔로우를 하면 좀 더 긍정적이고 전망적인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행정에서 정치권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그 보도 자료 관련해서도 그냥 어느 정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잘 가고 있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언론이 좀 더 주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좀 더 방송도 재미있고요. 지역의 많은 기업과 많은 현실들을 좀 더 잘 담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시네. 저도 사실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건데 그 되게 이제 국회는 여야가 싸우는 정치 아닙니까? 네네. 목소리 높은 사람한테 카메라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한번 카메라의 조명을 받으면 더 자극적이고 상대를 공격하는 언사만 반복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의원은 몇 명이 불과해요. 그리고 그런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이 싫어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니거든. 국민의 대표 된 거 아니거든요. 뭐 묵묵히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게 자기 사명을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언론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 보도자료 내봐야 아 이거 자기 홍보성이구나 하고 그냥 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자기 반성도 하고 예.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건데 저도 이제 언론사 관계자를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모순이 있다. 이거 어두운 구석이 있다. 그거를 드러내는 게 언론의 사명이다. 본질적 사명이다. 근데 계속 그 얘기만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우울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뒤로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세상을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은 있지만 못하는 것만 계속 보이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가라앉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왜 비나텍이 코스닥에 상장됐다고 하는 걸 우리 지역 사람들 모를까? 언론이 그에 관심을 안 가졌던 거겠죠. 모르기도 했겠죠. 또 정치인 중에서 목소리 놓고 잘 싸우는 정치인 대신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역과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왜 더 주목해주지 못할까? 그렇게 한다면 더 신이 나서 일할 거라는 얘기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기업, 또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를 자꾸 특집으로 조명해 준다면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아마 초등학생들도 아 나도 크면 저렇게 될 거야. 이제 그런 좀 긍정의 메시지들을 좀 같이 좀 만들어서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한 가지 더 네네, 부지사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상적으로 과거의 행정 그리고 도에서 보조자료를 내고 홍보를 하는 거는 도가 이런 정책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합니다라는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 금년부터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전북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다. 그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오히려 전북의 훌륭한 면을 드러내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이 홍보를 지금 금년에 시작을 할 올해부터 겁니다. 시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지금 기업도 좀 선정을 하고 있고 예. 대표적인 기업들 선정을 해서 도에서 기업을 홍보해 주는 도에서 전북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계시면 그분을 홍보해 주는 홍보 예산을 그쪽으로 지금 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에서 좀 자화자찬 좀 그만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통상은 자화자찬이 많은데요. 이제 조금 더 개선할 점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 빠져나가는 인재 내지는 유출되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좀 잡아둘 것인가, 어떻게 지역의 기업과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중간중간 나왔는데 지역 정착형의 사례도 말씀하셨고 그런 가운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서울의 장학숙에 관련된 이야기 아무래도 지원 분야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인재들을 향해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까지도 많은 도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 답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범기 부지사님. 예, 그 이제 장학숙 문제 말씀하시니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예. 보면은 또 전북의 인력이 더 큰 땅으로 가서 새로운 걸 경험을 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고 이제 각 지자체마다 장학숙을 두고 지역 인재를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 지역 인재 자체 장학숙 자체를 없앨 정도까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그런 논란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 하나는 장학숙을 통해서 고급 인력이 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그동안 미흡했다는 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청년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나가서 고급 인력이 된 우리 전북의 아들 딸들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가는 정책,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제 사례를 들어서요. 제 큰애가 익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로 대학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4년간 우리 전북 애양재단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자식이 내려오질 않아요. 전북의 딸인데 서울의 딸이 돼버린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많은 반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북의 여러 가지 그 자원을 통해서 기른 인재가 그래도 한 10명 중에 1명은 지역으로 좀 내려오고 지역에 정착하고 해야 예양장학재단의 어떤 본래 취지도 맞을 거고 또 서울에 있는 각종 저 시군에서 만든 장학숙에서 그렇게 후원한 인재들이 한 10분의 1은 그래도 나와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전북대 강준만 교수님이 작년 겨울에 창작과 비평에 지방이 지방을 죽인다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통렬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잠재적으로 인서울주의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신랄하게 쓰셨냐면 역대 전라북 도지사를 하신 분들 중에 그 특정 시기의 얘기입니다. 전북에 살고 계신 분 딱 한 분이셨다. 전북 도지사 출신들이 전부 다 서울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불편한 진실인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대학 온강대학의 미충원 이게 큰 뉴스가 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신 분이 익산시장님이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익산시 의회 의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서둘러 가지고 익산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원광대 또 그 지역에 있는 전북대 익산 캠퍼스 또 뭐 원광보건전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전원 장학금을 주신대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죠. 예, 예.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뭐 이렇게 주소 변경하면 장학금 주고 그런 걔들은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는 애들한테만 익산시가 그 동안에 장학금을 줬는데 이제는 지역 출신이 지역 대학에 가게 되면 후원하겠다. 야하. 이런 방식의 전환. 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전북대 들어간 학생한테 장학금을 5배를 주라. 서울로 가는 학생보다. 맞죠? 그래야 여기에 저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향 장학재단의 어떤 제도도 그렇고 장학숙 문제도 지원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예.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지역에 남겠다고 하는 인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제는 해야 그러니까 혜택만 받고 그에 대한 예, 대가 예, 내지는 예, 전북으로 돌아오지 예.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 어느 정도의 균형 뭔가 잡힌 뭔가 이제 방향 변화가 전환이 와야 필요하다. 된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인재, 전라북도에 뿌리를 내리는 인재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지원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네, 지금까지 페트롤 전북 멍석 토론 현장 녹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페트롤 전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